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 잘못 알려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꼭 다 틀렸다기보다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모두 다 먹어라. 얼핏 들으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의사나 약사들에 물어봐도 모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약은 일종의 독입니다. 약물 치료는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는 논리하의 치료법입니다. 환자에게 확실한 약효를 나타내도록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을 좀 넉넉히 처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쓸데없이 약을 많이 주는 무능한 의사도 많습니다. 무능한 의사일수록 약을 많이 줍니다. 의사가 약을 많이 주는 이유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이제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만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본심을 떠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식 있는 의사는 몸을 위한다면 약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할 겁니다. 원래 약이 필요 없어질 만큼 환자의 자가치유력이 높아지도록 환자를 지도하고 경과를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 본래 의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사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박리담의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관계없고 환자의 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환자마다 설명을 늘어놓다 보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하에 준하여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됩니다. 표준 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준 치료는 만인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양이 넉넉합니다. 처방하는 대로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의 처방 양이 조절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은 다 생략되고 환자 본인이 알아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기 건강을 지키려면 스스로 양을 조절하거나 양심적인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되도록 약을 적게 처방하면서도 일반 환자에게는 표준대로 처방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은 필요한 기간 내에 필요한 최소량만 먹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약이든 길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은 우리 몸의 이물질이며 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오래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약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약은 증상을 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는 것은 근본 해결을 지연하며 독을 체내에 계속 넣는 셈입니다. 자가 치유력,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이상적인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약이든 장기간 그리고 많이 먹는 것은 절대로 몸에 안 좋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약사이자 영양학 박사인 우타카와 구미코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3대 저서 약사는 약을 먹지 않는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약이 병이 된다. 이 책에서 전하는 진솔한 조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합니다. 우리의 일상 현실에서 그대로 따르긴 쉽지 않지만 충고에 담긴 뜻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사들은 자신의 식구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약을 먹게 하지 않습니다. 우타카 구미코 씨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다 먹지 않아서 의사에게 혼난 적이 없습니까? 제대로 모두 먹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모릅니다. 엄포송 말까지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도 처방한 약을 전부 먹도록 지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약을 먹는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다 먹는 게 좋은 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해지는 게 환자에게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에서 느낄 때 먹지 않아도 좋겠다 라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의사에게 당당히 말합시다. 약으로 더 나빠졌든지 혹시 더 좋아졌든지 그래서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등 뭐든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도 조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라는 것이 일본의 저명한 약사 우타카 구미코 씨의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꼭 하루에 7, 8시간을 자야 하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수면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낮에 훼손된 자가 치유력을 복구합니다.
수면을 소홀히 하면 그 복구 작업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우리 자가치유력, 면역력이 건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따갑게 들은 얘기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불규칙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훨씬 낮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는 불규칙한 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수면도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하고 취침은 되도록 밤 12시 이전에, 기상은 아침 6시, 7시 이전에 6, 7시간은 푹 자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암 환자들의 경우에 지금까지 불규칙했던 생활을 규칙적으로 개선하기만 해도 면역력 지표가 현저히 상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 좋을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수면을 최소한 7, 8시간 이상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대 시간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수면 시간에는 너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나에게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왜 억지로 잠을 자야 되나? 졸립지도 않은데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다가 보면 더욱더 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수면 강박감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뭔가를 하다 보면 대개는 조금 지나면 저절로 졸리게 돼 있습니다. 설사 밤을 꼬박 새우더라도 다음 날에는 무조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 절대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의 절대 시간 자체보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가, 그리고 낮에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졸립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입니다. 5시간만 자도 아침에 몸이 가뿐하고 낮에 졸립지 않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9시간을 자도 아침에 몸이 무겁고 낮에 졸립다면 수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적절한 건강법은 내 몸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대 원칙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약, 의사, 병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 몸과 더 진솔하게 마주치고 내 몸 안에 생명력과 자가치유력을 굳게 믿고 존중합시다. 일단 병이 진전돼서 의사와 병원에 의존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서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제대로 알고, 또한 의사에게 맡길 것과 의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몸은 자신이 돌본다는 원칙을 세웁시다. 서양 의학이 잘 다룰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대안적인 치료법에 의존하지 말고, 또한 서양 의학이 치료하기 힘든 증세를 놓고 서양 의학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맙시다. 제가 제시하는 건강 장수 핵심의 뚜를 꿰뚫고 나서 나누어는 건강 관련 불량 정보에 휘둘리지 맙시다. 무엇보다 타인에 의한 수동적인 처치 이전에 우선적으로 이 책에서 제시된 건강 장수 4대 핵심 식, 동, 의, 심의 실천사항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꾸준히 행하여 건강 자립을 추구하고 하늘이 주신 귀중한 천명을 다하며 삶의 보람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